안녕하세요. 저는 ABC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박신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Deep Feature Extraction of Single Cell Transcriptomes by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용어들이 Deep Feature Extraction과 Single Cell Transcriptome이라는 용어인데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부분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싱글셀 RNA 시퀀싱 기술은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상당히 최근의 기술로 알려져 있고 예전에 쓰던 RNA 시퀀싱 기술은 벌크 RNA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싱글셀에서 사용하는 세포 수준에서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전체적인 세포들을 통해서 세포들의 RNA 발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퀀싱 기술이었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인간이나 생물의 몸에는 세포가 수백 조, 수십 조 개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의 발현량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온 거고 그것을 대표하는 기술이 바로 이 싱글셀 RNA 시퀀싱 기술입니다. 그럼 벌크 RNA 시퀀싱과 싱글셀 RNA 시퀀싱의 차이가 있다면 일단 벌크 RNA 시퀀싱은 세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샘플을 추출해서 이 샘플들을 이용해서 RNA 발현량을 추출하는 건데 하지만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은 샘플들을 뽑아내서 이 샘플들에서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면서 좀 더 정밀한 작업이 되겠고 또한 그 연구의 결과조차도 역시 기존의 벌크 RNA 시퀀싱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이 나온 지 한 4, 5년 정도 된 기술인데 그동안에 많은 의생명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 바로 배치 이펙트라는 것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분석 결과에 편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치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이 세포들을 뽑아내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과정이 다 정밀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포들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한 연구자들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많이 분석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 이펙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편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의학적인 새로운 결과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치 이펙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배치 이펙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론들은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 겐을 활용해서 싱글셀 임베딩과 배치 코렉션을 하는 SC 겐을 만들었다는 게 이 논문에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싱글셀 임베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일단 싱글셀 RNA 시퀀싱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시면 세포가 있고 여기에 넘버 오브 진이 있는데 즉 N/P인데 N이 세포의 수가 되는 거고 P가 바로 유전자의 수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의 수는 2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N/P 매트릭스에서 이 P의 비율이 무려 2만 개가 넘는 초고차원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개를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원의 수가 2만 차원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초고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싱글셀 임베딩이라는 건 이러한 넘버 오브 진, 즉 n by p에서 초고차원의 이 p들을 가장 유의미한 p들로 줄여보자. 이게 바로 싱글셀 임베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 보셨듯이 딥 피처 익스트랙션도 따지고 보면 이 p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만든 툴이 바로 SCGen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싱글셀 RNA 시퀀싱 구조는 n by p 매트릭스에서 이 서브젝트, 즉 샘플 수죠. 이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매트릭스들이 점점 많아지겠고, 그러면 n 곱하기 p가 서브젝트의 수만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SCGen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즉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의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써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여기 이 화면에서 보시면 RNA 시퀀싱 데이터의 분포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n by p 매트릭스인데 p가 유전자의 개수, 유전자의 종류이고 n이 샘플의 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서브젝트 수마다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매트릭스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어떠한 분포를 따른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운트 형식이죠. 즉 수많은 RNA 트랜스크립톰, 즉 전사체 중에서 발현한 유전자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발현하는 유전자를 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푸어송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푸어송 분포가 주로 카운트 데이터에 많이 사용되는 분포이고, 처음에 RNA 시퀀싱 기술이 나왔을 때도 역시 n by p에서 카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푸어송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모델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를 사용하자라는 것인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푸어송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건데, 즉 람다로 같다는 건데, 이게 과연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X축을 보시면 카운트 개수의 평균이고 Y축은 분산이 됩니다. 만약에 푸어송 분포를 정말 제대로 따른다면 이런 푸어송 분포의 특징과 같이 평균과 분산이 같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안에 데이터들이 모두 겹쳐야 하는데, 데이터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카운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분산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푸어송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겠구나, 모델링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거를 쉽게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오버 디스퍼전 현상이라고 해서 기대했던 값들보다 생각보다 분산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 디스퍼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어송 분포의 확장 버전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를 사용해서 이 VAE, 즉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VAE라고 써져 있는데 논문에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VAE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드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맞는 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모델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 부분을 보시면 인코더 부분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인데요. 인풋 벡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매니폴드인 Z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n/p 매트릭스가 있으면 여기 인풋 값으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 p 값들이 들어갑니다. p가 아까 2만 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 2만 개를 x 값으로 쭉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x 값을 넣어줬을 때 이 인풋 벡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매니폴드를 찾는 건데 이 매니폴드라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들의 차원이 점점 커질수록 차원의 저주라고 해서 점점 데이터들의 사이가 뜨문뜨문해지면서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매니폴드라는 건 그래도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특정한 서브스페이스, 즉 아주 작은 공간인 거죠. 이 P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P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샘플 스페이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이 인코더에서의 역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P를 이용해서 가장 피처 수도 적으면서 이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 즉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피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러한 매니볼트인 Z 벡터를 찾는 게 이 인코더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피처 셀렉션 혹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부분은 이 인코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매니폴드죠. 셀 임베딩이라고도 하고 이 인풋 값을 활용해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델링을 활용해서 기존의 scRNA 발현량 데이터를 최대한 복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아주 작은 공간이 들어와 있으면 디코더 인풋 값으로 넣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본 데이터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시킬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게 이 디코더 부분에서의 역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죠. 즉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던가 그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최대한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바로 디코더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보시면 얘는 구별자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즉 배치 이펙트를 예측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이 ZIJ Z 벡터, 즉 아까 말씀드렸던 셀 임베딩 벡터를 넣어서 배치 이펙트를 최대한 예측하고 이 배치 이펙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인 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테크니컬한 에러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 SCGN의 목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 이펙트 역시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이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진이라고 해서 싱글셀 그 세포 안에서의 유전자 발현량 차등 발현 유전자를 찾는 과정인데요. 이 차등 발현 유전자가 뭐냐면 어떤 컨트롤군과 질병을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이쪽은 정상인 사람들이 되겠고 이쪽은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과 정상인 사람들의 유전자, 세포 안에서의 유전자 발현량을 비교해 보는 게 바로 이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진을 찾는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다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X가 많이 질병군에서 많이 발현이 됐다고 한다면 이 질병이 이 유전자의 발현과 관계가 있겠구나 하면서 관련된 뭐 단백질과 관련된 단백질을 통해서 의약품 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부분까지가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진, 즉 차등 발현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차등 발현 유전자를 찾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싱글셀 RNA-식 데이터는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싱글셀 딥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SCGN을 최대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질병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특정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기 위해서 투레이어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도입한 다음에 각 세포 안의 유전자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아웃풋으로부터 인코더의 인풋 유닛까지 진행을 하고 각 유닛에서의 미분값은 유전자 한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레이어 2개가 있고 아웃풋 값이 있으면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서 미분을 하게 되면서 이 유닛의 값이 유전자 한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각 세포의 클러스터 내 및 모든 세포 클러스터에서의 미분값들을 종합해서 미분값들에 의해서 정렬해서 값이 가장 큰 유전자들을 차등 발현 유전자들의 후보로 선택하겠다는 게 이 논문에서의 차등 발현 유전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세포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이나 인간의 몸에도 세포가 엄청 많지만 그 세포의 수는 정말 많지만 세포의 종류는 아마 지금까지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은데 한 수십 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차원들을 축소해서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아마 되는 게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세포들은 똑같은 세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포를 클러스터링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 싱글셀 간에서 걔네서 인코더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일단 히든 레이어를 2개를 두고 이 2개의 히든 레이어가 6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64개가 되는 거고 아웃풋 레이어는 10개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풋 값이 아까 2만 개가 들어왔었는데 2만 개의 인풋 값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결국엔 10개의 피처로 줄이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모든 히든 레이어에서 활성화 함수는 ReLU, 렐루 함수를 이용해서 활성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부분을 보시면 디코더도 비슷하게 2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역시 똑같이 64개의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X 인풋 값들은 아무래도 아까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10개 인풋 값들이 들어가겠고, 여기에서는 이 아웃풋 값은 아마 기존의 데이터를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인풋 레이어가 한 개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한 개가 있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는 20개이고 인풋 레이어가 한 개인데 이게 아마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10개가 되겠죠.
그 10개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배치 이펙트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절을 보시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즉 마우스 팬크리아틱, 휴먼 팬크리아틱, 휴먼 브레인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실 건 이 지표들인데요. ARI와 B, 배치 이펙트 제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와 어드저스트 랜덤 인덱스인 ARI를 활용해서 이 수치들을 통해서 과연 이 SC 겐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나타냈는지를 기존에 연구되었던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싱글셀 겐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결과절은 MDD진과 연관된 차등 발현 유전자를 찾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넷이라고 해서 심리학과 연관된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MDD진이라는 게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해서 주요 우울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주요 우울장애와 연관된 유전자들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싱글셀 겐에서 찾아낸 차등 발현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와 SC 겐에서 나온 유전자들의 오버랩, 즉 겹치는 유전자들의 수를 찾아봤을 때 역시 SC 겐이 다른 방법론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그림 역시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그림은 클러스터 내에서의 겹치는 유전자들의 개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절은 여기까지이고 디스커션 부분을 보시면 디스커션은 역시 본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이니까 가장 장점들을 아마 나열했었고 역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했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고 특히 이 세럿이라는 싱글셀 RNA-식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하이퍼 패러미터의 수가 적다, 즉 인자값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편하고 그러면서도 성능은 조금 더 속도면에서 싱글셀 겐이 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